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우리 한바탕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종목인 페스카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페스카로는 차량용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를 해킹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안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장 부품 보안 솔루션, 두 번째,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세 번째, 규제 대응 IT 솔루션. 자, 전장 부품 보안 솔루션부터 볼게요. 우리 차 한 대에는 30에서 50개 정도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제어기, ECU라는 것이 탑재됩니다. 이 각각이 문이랑 창문,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차량의 해킹을 막으려면 이 모든 ECU마다 보안 전용 반도체인 HSM이라는 것을 탑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너무 비싸지게 됩니다. 여기서 페스카로의 가상 HSM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비싼 보안 칩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로 똑같은 보안 기능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크게 절약하면서 모든 ECU의 보안 기능을 쉽게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미 글로벌 인증을 받아서 신뢰성도 입증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안의 기능들은 엔진, 브레이크, 문, 에어컨 같은 편의 장치, 그리고 화면이나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구역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중간에서 통신을 관리하는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미래 차들은 또 인터넷 연결이나 무선 업데이트, 복잡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수라서 더 강력한 보안이 가능한 최신 게이트웨이가 필요하죠. 회사가 만든 초강력 게이트웨이는 단순히 통신을 연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통신 해킹으로부터의 보안,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플러스 통신 제어까지 한꺼번에 다 합니다. 특히나 또 이 솔루션이 더 특별한 이유는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와 이게 탑재될 ECU, 하드웨어를 둘 다 회사가 100% 직접 개발해요. 이거를 수직적 통합 개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복수의 타사 제품을 구매해서 솔루션을 구성한 뒤에 판매를 하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제어기 수준에 최적화된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격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달성했다고 설명을 하네요. 자, 세 번째로 규제 대응 IT 솔루션은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복잡한 보안 규제를 자동으로 쉽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규제 대응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한 종을 기준으로 보안인증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문서가 2,000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문서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문서가 변경되면 연쇄적으로 다 수정이 필요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보안 규제를 마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을 들여야만 했어요. 이것을 좀 자동화시키려고 회사가 CSMS 포털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제품을 보면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효율화예요. 자동차 보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큰 막 90에서 100 수준의 아주 높은 보안보다는 싸고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 70 수준의 보안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접근 방법을 효율화 쪽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페스카로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이자 핵심 성장 동력을 정리를 해보면 점점 촘촘해지는 글로벌 보안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UNR155, R156, R155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제인데요. 완성차 회사가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ECU 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R156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동차가 무선으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해킹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 주요 제품 중에서 전장 부품 보안 솔루션과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각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당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환경상.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이 됐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까지 사이버 보안 규제가 주요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규제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는 개발 단계에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인증을 획득해야만 차량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은 차량이 도로에 나간 뒤 10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되는 운영 측면에서의 규제이기도 하고, 또 완성차 입장에서는 매년 관리 대상 차량과 차종이 누적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기술 과제면서도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안 기술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선을 가장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넘기고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회사가 페스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최초 유럽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컨설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고객사의 국제 4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을 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기술 신뢰도를 입증했으며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KG 모빌리티와의 거래가 페스카로의 분기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 부품이나 기술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KG 모빌리티로부터 규제 대응 관련 업무를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앞에서 그랜드 슬램이 달성도 가능했던 거고요. 요걸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 공급망에까지 침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페스카로는 18개 제작사, 33개 차종, 45개 부품사와 협력을 해서 213개의 제어기 양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또 8개 차량용 반도체사, 56개 반도체 모델에 대한 개발과 검증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단순히 승용차 보안에서 벗어나 농기계나 건설 장비, 자율주행 로봇까지 보안 플랫폼을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고요. 최근에 농기계 전문 기업인 대동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공모 자금은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유럽, 북미, 해외 현지 진출 본격화에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26년부터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요구가 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페스카로가 상하이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 그 뉴스를 찾아보면 좋은 소식 들려온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자,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는 뚜렷한 매출 없이 적자를 유지했는데 21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흑자 전환을 이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2년부터 유럽에서 R155, R156 요게 시행이 되면서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수요가 쏠린 덕분입니다. 그 성장세가 그 이후로도 이어져서 24년에 매출액 143억 원을 기록했고요.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0%에 달합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했어요. 다만 당기순 손실 79억 원은 작년에 79억 원은 상환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이 일회성인 요인을 제거하면 약 20억 원 규모의 실질 당기순이 기록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22년에 257%를 찍고 25년에 12.8%까지 유럽 규제 시행 이후에는 너무 빠르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국내 자동차 관리법 시행 지연과 고객사의 신차 양산 일정 연기로 더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25년 8월부터 신차 대상으로 법규가 이미 국내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시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 회사가 진짜 한 번 더 성장을 하려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사업 영역을 훨씬 더 확장을 하던가 적용 국가가 확장이 되던가 확실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모가 선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현대 오토에버와 슈어 소프트테크를 선정했는데 아우토크립트 때랑 같은 기업들입니다. 차량용 솔루션이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 사업하는 회사들. 25년 반기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퍼 25.46배를 계산했고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는 26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81억 원을 적용, 2826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다 할인율 39.98%에서 25.57% 적용, 공모가 밴드 12,500원에서 15,500원을 제시했어요.
자, 밸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얼마 전에 상장한 아우토크립트랑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세부 제품의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라는 전방 시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 규모는 아우토크립트가 앞서긴 하지만 수익성은 페스카로가 훨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25년에는 페스카로가 매출도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자 대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단 기준 페스카로의 시총 1,498억 원 정도는 아우토크립트 대비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 막 상승 여력이 엄청 커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딱 요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에 또 아우토크립트의 상장 이후 주가 추이가 좋지 않고 막 반토막 이상이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해당 섹터에 대한 선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상승 여력을 크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경쟁률 1173.21대 1, 225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기관 수는 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죠.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로 12,500원에서 15,500원 제시됐는데 10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근데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1개 기관씩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거의 다 상단 이상이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인 15,500원으로 확정이 됐죠. 확약은 건수 기준 10.63%, 수량 기준 10.43%. 좀 낮은 편인데 그마저도 15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기관들도 장기로 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바로 앞에서 테라비홀딩스가 수요 예측 때 수량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안 됐지만 확약이 최종적으로 확약이 76% 이상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최소 70%는 잡히는 분위기라서 페스카로도 최종적으로 70% 이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보통의 느낌이었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5,5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20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9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2월 1일, 2일 이틀간 진행되고 환불이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2월 10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NH와 하나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NH는 최소 수량이 20주, 한화는 10주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점검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18%에 해당하는 310만 9,647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82억 원, 유통 물량 자체는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약이 70%라면 유통가능 금액은 376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거든요. 300억 원 후반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그러면 사이즈 측면에서 수급 붙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중 58.19%로 높고요. 벤처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유상증자 발행 내역 통해서 단가를 추정해 본다면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159원, 680원, 2,460원, 5,680원, 11,360원, 12,380원. 특히나 상장 주선인인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지분을 취득한 내역이 있는데요. 취득가액은 12,380원입니다. 공모가와 괴리가 25%로 아주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바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아니고 3개월 보유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장점은 12월 공모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상장을 하고 단독 상장이라는 거, 최종 유통가능 금액이 300원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우토크립트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정적이고 환불이 이틀,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단점은 같은 섹터인 아우토크립트의 주가 추이 너무 안 좋았어서 이게 투자자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이 섹터에 대한. 그리고 약간 애매할 때는 기존 주주의 존재 더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죠.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좀 애매한데 상장 일정이 단독이면서 가장 앞서 있고 가벼운 편이기는 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합시다. NH에 24만 3,750주, 한화에 8만 1,250주 배정됐고요. 청약 수수료 둘 다 2,000원. 기본 등급 청약 한도도 둘 다 8,000주, 6,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최소 수량은 NH는 20주, 한화는 10주예요.
배정 물량이 NH가 3배 이상 많은데 청약 한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참여하려면 경쟁률의 유불리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균등부터 예상해 볼게요.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봤을 때 청약 건수 29만 건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균등은 0.56주. 아무튼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진 않은 추첨 한 주로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3.8조 원 정도로 잡아봤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은 3,017대 1 정도가 되겠네요.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32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00주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이 40% 기준 18,600원, 50% 기준 23,250원, 60% 기준 27,9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종목은 아니라서 기대 수익률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파킹 이자 대비해서 낮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도가 좀 낮아서. 기대 수익도 애매한 정도, 조금 애매한 종목이 될 것 같으네요, 종합적으로. 자, 그리고 워낙 지금 일정이 복잡합니다. 페스카로와 키움 히어로 제1호 스펙이 동시에 청약을 하고 하루 차이로 이지스, 교보 19호, 유진 스펙 12호, 쿼드 메디슨이 있고요. 바로 뒤이어서 TMC. 페스카로 환불금으로 TMC 청약은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아크릴과 메리츠 제1호 스펙이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환불금 활용 여부에 따라서 나눠보면 페스카로, 키움 1호 스펙, TMC 한 묶음이 되겠고요. 이지스, 교보 19, 유진 12호, 쿼드 메디슨, 아크릴, 메리츠 1호 요렇게가 한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1주 차에 조금 괜찮게 보는 종목이 TMC랑 아크릴 정도였는데 이게 하나로 묶여 있지를 않아요. 한 묶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내 자금을 반 정도 나눠서 페스카로, 키움 히어로에 청약을 하고 그 환불금으로 TMC 청약을 하고 나머지 반은 나머지 종목들도 다 청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상장 일정이 단독인지 동시인지 그리고 각 종목별로 청약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자금 배분을 하셔야겠죠. 저는 사실 그 쿼드 메디슨과 이지스는 가격 측면에서 별로 좋게 보진 않는데 또 쿼드 메디슨은 스펙 2개랑 동시 상장이고 이지스도 스펙 1개랑 동시 상장이라 가운데 낀 종목들이 막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금 반반 나눠서 저는 페스카로도 비례까지 가볼 예정이긴 합니다. 네,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기다리셨을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좀 자장가 삼아 들으면서 숙면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